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와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유황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황준 학생 자기소개 한번. 네. 이번에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으로 간택이 된 유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택이라는 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 않나? 많이 안 쓰죠. 네, 기독교예요. 아니요. 네. 네,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런 또 순수함이 좋을 때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금방 알겠습니다. 적응할 수 있게 우리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따뜻했다. 너무 따뜻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지상파 3사 중 하나인 SBS입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1990년 민영 방송사인 서울방송으로 개국해 1995년 지역 민방과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지금은 서울 지역방송이기보다 그냥 SBS로 인식돼 전국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모래시계, 그것이 알고 싶다, 런닝맨, 별에서 온 그대 등 예능과 드라마, 시사까지 히트작이 있고요. 최근엔 선거방송은 SBS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보도 역량도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물론 프로그램 마케팅 부문에서도 지상파 중 선두를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원수는요, 1,169명이고요.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29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방송사는 일반 기업과 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는데 SBS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 황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방송을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나 좀 네네. 우선은 그 지상파 3사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점이 좀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KBS, MBC 두 곳보다는 우선 역사도 좀 약간 가장 짧고 또 최근 들어서 참신한 시도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네. 이게 SBS가 사실 제가 이게 지방 분들 계시나? 예. 예, 저희 때는 이게 야심만만 이런 게 다 아시죠? 맞아요. 저희는 안 나왔어요. 왜요? 이게 서울 방송 때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때는 부산 방송이 있었고 이 지역 민방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요? SBS가 커지기 전에는 야심만만 이런 게 그때 당시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인데 야심만만 얘기가 인터넷에 막 도는데 저게 뭔데 야심만만 그래요? 얘기를 해?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불과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네. 이제 이게 거의 지상파 3사에 들어갈 정도로 그쵸. 엄청난 발전을 한 방송사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지상파 취업 시험을 언론고시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사실 요즘은 좀 채널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덜한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고 어떤가요? 일단 이 지상파라고 하면 KBS랑 MBC, SBS 이렇게 3대장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채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SBS에 대한 경쟁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채널에 퍼져 있다가도 SBS 공채가 뜨면은 거기에 다 모이곤 해서 경쟁률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BS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전에는 이제 주 3사가 메인이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구직자들도 있죠. 근데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아졌으니까 좀 가기 쉽지 않을까? 뭐 그래서 좀 몰리는 경향도 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SBS 채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좀 있었는데 뭐 채용 부분은 교양 PD, 그다음 예능 PD, 그리고 드라마 PD, 기자 직군으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고시라고 할 만큼이나 그 채용의 절차들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하고
필기 시험을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역량 면접을 보고 합숙 면접하고 또 임원 면접을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인턴십 평가 기간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늘구멍처럼 좀 들어가긴 어렵다. 그래서 민간 기업보다는 당연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가기 위해 뭐 고시 공부처럼 막 2년 동안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이제 방송 분야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공채랑은 느낌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따져보면 거의 3대장 유명한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KBS 개그맨을 예를 들었을 때 네. KBS 개그맨 시험을 치기 위해서 딴 데를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MBC랑 SBS 개그맨 공채를 쳤다가 떨어진 애들은 무조건 KBS를 다 치고 KBS가 또 가장 먼저 뽑아요. 그렇죠. 예. 근데 KBS 떨어지고 MBC, SBS 공채가 있어도 안 봐요. 내년을 기다려요. 오로지 KBS. only 예. KBS.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SBS, MBC, KBS가 있다 하더라도 네. 다른 데를 안 보고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씨는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전 KBS 공채. KBS만? 하지 않으셨어요? KBS만 봤죠. 아, 대단하네. 몇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그 얘기 저는 하신 이제 거죠? 3번만 해줘도. 세 번? 25 어린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그 얘기 하시려고 큰 지금 그림 그리신 거예요. 근데 왜 3,800명이 지원해서. 나왔잖아. 이전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는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 예. 아. 2년 계약이어서. 그렇군요. 아무튼 뭐 어떻게든 내 욕을 하려고. 이 아저씨가 요새 신이 났어. 선생님 일주일 중에 선생님 월요일 기다리시죠? 요즘 많이 기다려. 아, 그렇군요. 양상국 욕해갖고 바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SB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가지고 네. 너무 떨리고,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아마도 그 인터뷰를 응해주시는 분들도 네. 그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밝게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옷도 너무 어둡다 나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밝게 입어. 아, 또 불시야는 다를 수 네, 네, 있으니까. 밝은 네. 인터뷰 기대해보면서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네네네.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캠퍼스 특파 테니스분 같이 유원준입니다. 멋지네요, 옷이. 안녕하세요. 너도 옷 되게 못 입네. 저는 오늘 이곳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신촌에 나와 신촌.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촌에 SBS 저런 기업에 잘 대한 여러 학생들의 생각을 누가 봐도 들어보러 터치 사람 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따라오시죠. 저 혹시 방송되면서 한 건 아니죠? 네, 전혀요. 네. 아, 원래 그래요? 평소에 입는 옷이에요? 네. 야, 그게 더 슬프다. 그게 더 충격적이다.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일단 요즘에 즐겨보는 거는 신서유기 아, 신서유기 그렇죠. 재밌죠. TV에 많이 올라갔죠. 네. 안 봐가지고 신서유기가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짜여진 느낌이 아니라 정말 즉흥적으로 재밌잖아요.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건 웹 컨텐츠랑 같이 시작했어요. 맨 처음 네. 모토가 웹 컨텐츠였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면은 SBS의 런닝맨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런닝맨 재밌는데 솔직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식상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게? 뭐든지 좀 런닝맨. 오래되면 런닝맨. 식상해지죠. 런닝맨 자체가 한국에서 인기보다는 외국에서 많았죠. 안 왔나요? 예.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SBS라고 하는 기업, 방송 기업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혹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그 대선 프로그램 할 때 개표 방송 하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지상파 3사 중에 SBS가 제일 뭔가 젊은 층들에게 제일 표현을 할 때 가깝게 표현을 해주고 네, 맞아요. 저도 기억 속에 지상파 3사 중에서 또 SBS 개표 방송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막 이렇게 토르로 막 이렇게 변장시키고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게 그래서 개표 방송을 개표 그렇게 방송이 평소에 굉장히 그렇게 재밌게 트렌드였죠. 지켜본 적이 맞아요. 기억이 없거든요. SBS를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이나 혹시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젊음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은데요. 젊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나운서도 비슷하게 그렇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젊다, 트렌디하다. 굉장히 젊고 추세를 많이 잘 따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BS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상파 방송국들보다는 말씀 참 조금 잘하시네요. 젊고 유쾌하고 좀 뭔가 참신한 아나운서 진짜 저분을 열로 불러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렌디한 저분을 열로. 그럴 뻔해서 저도 저분 인터뷰 하는데 되게 인터뷰 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KBS나 MBC는 약간 좀 늙은이 이미지가 좀 약간 있나 봐요. 약간 좀 늙은이까지는 올드한. 아니고요. 귀엽네요, 황준 씨가. 언론사에 취직을 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언론사에 취직하시길 원하세요? 저는 지상파 3사 중에서 아무래도 KBS에 가장 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라면 왜냐하면 일단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기 역사와 전통을 무시 못하는. 공기업과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들보다는 더 근무 시간이나 그런 복지 그런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BS를 딱 떠올리셨을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생각 혹은 이미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솔직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예능을 많이 보진 않는데 SBS 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동상이몽이랑 오마이베이비 생각이 동상이몽, 나는데 오마베. 다른 방송사가 깔아놓은 판을 따라 하려고 했다가 빠르게 그 약간 프로그램이 날로 먹는. 종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동상이몽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포맷을 많이 따라했었고 오마베는 사실 아빠 어디가 다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포맷을 거의 답습하다시피 해서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종영한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아주 밝게 해주셨어요. 네, 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바라보시고 네. 자기소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그리고 스포츠캐스터 지망생 진성훈입니다. 본인은 톤이 다르네요. 직종을 희망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스포츠캐스터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촌에 사실 아카데미가 아나운서 되게 준비생이었는데 많거든요. 그래요? 제가 오. 약간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스포츠캐스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시겠네요. 아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당구라든가 야구, 축구 모든 이제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또 간단하게 제가 야구 중계 살짝 보여드릴까요? 살짝 와우 대박입니다. 또 이런 게 걸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목 좀 가다듬고. 네, 목 좀. 근데 운동을 좀 자, 하시는 것 석조 같아요. 넘어갑니다.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지르는 약간 부분이 애매하네요. 있어서 네,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우리 행인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우리 방송 중인 거예요. 네, 스포츠 캐스터 준비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그 3사 중에 어느 방송사가 가장 좀 선호도가 높던가요? SBS를 좀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좀 약간 트렌디하고 또 연봉 황준 씨는 얘기도 많이 어디를- 하시더라고요. 황준 씨는 어디 선호해요? 저요? 예. 저는 간다면은 저도 SBS. SBS. 네. 왜요? SBS가 우선은 좀 연봉을 많이 주신다고 또 하고. 네. 돈에 잘못하는 아또 그런 약간 좀 트렌디한 그런 느낌도. 그렇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우리 SBS의 떠도는 소문. 예, 과연 뭘까요? SBS 직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카더라. 왜 늦게 해요? 집중 안 해. 이 정도면 잘했어. 아,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요? 그 아마 공중파 정도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네. 다 자사 방송국에 대한 자부심을 다 갖고 있겠죠. 근데 SBS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컨텐츠 마케팅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지원 부서도 잘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사 입사를 할 때 뭐 우리 방송사가 뭐 시청률이 높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판매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방송 본연의 역할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첨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언론인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을 좀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건데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강호동 선배랑 강호동 선배님. 네, 강호동 선배님이랑 옛날에 그 우리 동네 예체능 촬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선 넣은 드라마 뭐죠? 별의 손. 아, 별에서 온 그대가 너무 잘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중국 그쪽 이제 TV 그쪽에서 SBS랑 드라마 계약을 5년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의 SBS 드라마의 판권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니까 미리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200억이잖아요. 네. 5년 동안 200억이다. 중국 애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SBS는 얼마야?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의 중국의 스케일이 SBS는 개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SBS를 살려고 했다 하더라고 와, 그때.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와, SBS 얘기를 하니까. 대박이다. 이 살릴 뻔한 SBS 연봉 얼마입니까? 연보가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연보 아까 황준 학생이 말하긴 했는데 굉장히 높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와 이렇게 높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안 간 게 아쉽죠. 네, 또 가. 네, 여기까지.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이 8,280만 원으로 나타나서 와 정말 높다. 직급별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으로는 8,280만 원. 4, 5년 4천에서 4,500 정도 되겠네. 하지 않을까. 상당하다는 네.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예,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러닝맨, 샵 온리 러닝맨입니다. 네. MBC에 무한도전이 있다면 SBS의 우리 간판 프로그램은 러닝맨이 있습니다. 7년째 대표 프로그램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판매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온리 이제 러닝맨이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은 광고 수익 외에도 이제 파생된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러닝맨은 뭐 당연히 SBS의 효자 중에 효자일 것 같은데 얼마나 성공을 했냐 하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여쭙고 싶네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조금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12년에 KBS에서 1박 2일이 있었고 네. MBC의 나는 가수다 굉장히 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 런닝맨이 이 두 개의 프로그램 다 제치고 일요 예능을 살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최근에는 중국이나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10여 개국의 판권을 판매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중국판 런닝맨을 제작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SBS 적자를 채울 정도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중국판으로 시즌3랑 극장판까지 해서 3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또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다고 하니까 아까 뭐 그 해시태그의 온리 런닝맨 이것도 맞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국의 수익 모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뭐 일본 방송 많이 카피한다 이렇게 안 좋은 보도들도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방송이 동아시아 시장 전반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자료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2013년도에 MBC 아빠 어디 가라는 이 포맷이 제작 방식이 이제 후남 유성 TV에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컨셉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육아 신드롬을 이제 불러일으켰고요. 편당 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이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방송국이 광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판매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월드와이드 시장으로 넓게 판매될 수 있는 보편화된 그런 예능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기업, 은행, 그 방송국들의 투자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광고 수입 꼴찌 샵 체질 개선입니다. 네. 방송사의 주 수익은 광고입니다. 네. 하지만 워낙 줄다 보니까 이제 체질 개선과 돌파구를 찾으려고 지금 이제 SBS가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광고 수익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초반에 뭐 보미 MC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채널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지상파에 이렇게 아쉬워할 만한 입장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채널도 많아지고 거기에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파로서는 어쨌든 광고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입도 떨어지고 또 제작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남는 것도 적어지는데 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중에 이 수입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SBS 같은 경우도 광고 수익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최근에 콘텐츠 도매상인 오아시스 TV를 시작을 하고 또 콘텐츠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콘텐츠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어떤 사업 수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상파 채널이 어려워진 게 좀 사실인 건 맞습니다. 이 취준생들도 지상파 입사가 좀 전망이 있는 건지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홍쌤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뉴스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취득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모바일, 인터넷 채널들이 너무나 너무 많아지고 많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상파 방송 3사의 이 시청 점유율이 2011년도에나 60%가 넘었는데 지금 이게 2015년도에는 47%까지 내려앉았고요. 또 광고 매출도 마찬가지 11년도 때 광고 매출 규모가 2조 한 3,500억 정도 됐는데 네. 이게 또 지금 15년도에는 1조 9천억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네네네. 급감하고 있고 케이블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15년 하반기 때 약 한 49.5% 정도 됐는데 네. 16년도 하반기에는 이게 46.8%. 네. 케이블은 좀 어찌 보면 저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팔로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털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털 기업들이 YG 엔터테인먼트나 로얄 엔터테인먼트에 직접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방송 플랫폼 자체를 이제 만들고 이런 컨텐츠를 공개해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컨텐츠 자체를 제공하는 업체들. 저도 요즘 보면 재밌는 게 유튜브가 YG 엔터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예. 빅뱅이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달려라 빅뱅당 예능 콘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공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방송국의 입지가 예전만은 못할 거고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점, 어학 점수, 교환 학생, 동아리, 공모전 이와 같은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상향 평준화된 스펙들 때문에 이러한 쌓아왔던 스펙들이 무용지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원자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차별 포인트가 무엇인지. 네, 그 대부분 취준생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적인 네네네. 것들 있잖아요. 뭐 토익, 뭐 해외 연수 경험,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 언론사, 방송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특별한 스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은 좀 넓은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필기시험을 보면 시사상식의 단답형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서술형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분야에 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야구, 축구, 골프, 뭐 리그 선수 소속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 연예 PD 되는 걸 한번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그 필기시험을 봤는데 상식 문제가 뭐 연예 상식은 좀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나왔던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동방신기, 델리 스파이스, 뜨거운 감자들 얘네들의 멤버의 총 동방신기요 형 때인데? 그렇죠. 그죠? member의 총 합은 몇 삼위자 명입니까? 이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데일리 스파이스가 어려운데. 이거 아마 지금 예. 유지한 씨 음악을 하시는 저는 재한 알죠. 씨도 예. 정도 돼야 아마 맞출 수 있을 저는 거예요. 셋다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폭넓은 식견을 요구하고 또 덧대어서는 논술 관련된 부분은 깊이 있는 본인의 통찰력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SBS 자소서 항목 중에 본인의 인생관을 적어봐라 뭐 이런 것도 세계관을 적어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방송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게 될지 모르고 네. 아주 새로운 포맷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확인하니까 여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좀 넓은 식견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송국보다는 SBS라는 방송국 자체가 채용하는 인원이 다른 곳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PD 직군이든지 기자 직군이든지 각 직군별로 몇 명을 뽑을 계획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방송사에서 공채로 뽑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BS가 지상파 3사 중에서 유독 또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 이남규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SBS 하나만 지원하는 구직자들, 언론 고시자들이 많지는 않고 다 이제 지원을 하죠. 또 특히나 SBS는 뭐 예능 PD 뭐 이런 쪽은 좀 장벽을 좀 낮춰놔서 누구나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트렌디한 컨텐츠를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선호도는 좀 높은 편이죠. 아까 연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입사가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학생들 만나오면 이 올드룩
루키들이 그러니까 스펙이 좋고 뭐 본인의 끼와 열정이 있는데 취업을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생활 초창기 때 적응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좀 내가 꿈꿔왔던 뭔가 좀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방송사, 언론고시에 대한 예전에 좀 잊었던 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필드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합산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영. 네, 자 우리 유황준 씨. 예. 예. 러닝맨 그것이 알고 싶다 중 SBS가 지향해야 할 프로그램은 뭐지라 봅니까? 아,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거죠? 지향. 저는 지향. 지향이요? 예, 향할 때 향.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향수기 할 때 향.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네, 고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면 뭔가 그 가공되지 않은 그런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또 요즘에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취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아까 런닝맨이냐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지친 삶에 내 삶의 힐링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당연히 가치가 있고요. 사회를 공정하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언론사 본연의 역할도 같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좀 나눠서 밸런스를 맞추는 방송사가 훌륭한 방송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예능 PD에 도전하니까 뭐 우리 방송국은 꼭 그쪽으로만 가야 된다. 그거는 본인의 직무는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방송국의 입지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를 변화시켰던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또 러닝맨이라는 건 한류 전파의 아주 좋은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역할은 어느 하나 뭐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방송사에 입사하는 본인의 심사원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이런 책임감을 가는 직업관으로 내가 방송국에 입사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또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 SBS 과거 논술 주제로 나왔던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SBS가 롱테일 전략을 따라가야 되나 블록버스터 전략을 따라가야 되냐. 택일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전략이라는 건 그거죠.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하게 메가 히트를 치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인 방송사의 수익률이나 입지를 높이는 전략이고요. 네. 롱테일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정말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폭을 넓혀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SBS는 현직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포털, 통신사, 그다음에 뭐 해외 매체, 미디어 채널, 이제 하다못해 연예 기획사들까지 SBS의 새로운 경쟁사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 TV 같은 채널도 이제 경쟁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방송사가 예전에 그 높은 시청률과 영광을 다시 완성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전 고민을 갖고 방송국 면접장에 가야 여러분들도 높은 점수도 얻을 수가 있고 취업의 문도 좀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하고 열정이 넘치는 환경대학교 생명공학과 강효진입니다. 비전이 있다는 느낌이네요. 멀리 내다본다. 네, 미래를 그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교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는 일단 연단 받은 순금 이것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이 저는 맞지 않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환경대학교 생명공학과. 자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강점은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논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한경대학교 생명공학과 강효진입니다. 저는 대학 입학 시절 식품생명과학과로 지원했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축산식품 가공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면서 제일 재밌게 배운 내용은 유제품 파트였습니다. 유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또 서울의회에서 이제까지 출시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제가 가고 싶은 유가공 분야와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들어 유제품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보고 실험실 생활을 시작하여 실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점차 유제품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저는 서울의유 연구개발팀에 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유제품에 관심이 생겼는데 다른 이제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서울의유에 오고 싶은 이유,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우선 서울의유에서 이제까지 출시한 제품 중에 최근 들어 나 100% 우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의 특징은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등급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체세포수랑 세균수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을 중시하고 있고 또 소비자의 건강과 또 식품의 위생을 철저히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여 저는 서울의유에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도 어떤 건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서울의유에 그럼 들어오면 이미 잘하고 있는데 효진 씨가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세요? 기존에 저희 회사에서 마시는 제품, 떠먹는 제품, 짜먹는 제품들 많이 보았지만 씹어먹는 제품은 아직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의유를 생각하면서 씹어먹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걸 씹어먹는 제가 제품인지? 네. 구상한 아이디어는 3가지가 있는데 네. 기존의 호상 요구르트를 벨큐브 치즈 형태로 만들어서 네. 그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냉장 보관하는 그런 얼려먹는 유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또 칼슘 치즈를 네. 기존에 뜯어먹는 치즈로 많이 보았을 텐데 그것을 레모나처럼 가루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네. 스틱 형태로 포장을 하여 아이들이 휴대하면서 먹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식품도 만들어 보고 싶고. 칼슘 치즈 원래 씹어 먹는 건데 굳이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3번째는 우유를 기존에 마시는 형태뿐만 아니라 씹어 먹자는 그 의미로 우유를 젤리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의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처럼 거기에 단맛을 부여해서 우유 젤리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큐브, 젤리, 분말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제품의 이름 한번 좀 붙여보시고요. 광고 카피 하나만 좀 만들어 봐주세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이 네네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뭐 선택하셨어요? 얼려먹는. 네, 알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새로 나온 신제품. 하나 그냥 붙여보세요. 제품 이름을. 얼려먹는. 큐브 형태 얼려먹는. 이 질문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상의 삼시 중에 창의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재상 면접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의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어서 그 질문을 던진 거고요. 2번째는 요즘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자꾸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창의성이라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고요. 이따가 컨설팅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기소개할 때 유제품 관련된 최근의 논문들을 많이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최근에 그 논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제까지 읽은 논문들은 기능성 유제품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기능성 유제품의 효능, 또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시장 요구 분석도 있고, 또 제가 연구개발팀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R&D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생각나기로는 기존에 마시는 우유를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세대가 거듭날수록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첨단 기술인 그 나노 기술을 통해서 우유를 캡슐화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고 본인이 씹어먹는 유제품 만들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씹어먹는 제품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씹어먹는 습관을 해야지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식감을 부여해서 먹는 재미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씹어먹는 제품을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그 연구개발직이기 때문에 유제품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뭔가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학생이 유제품 관련된 논문을 지속적으로 읽었다라고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검증해서 최근에 연구개발에서 가져야 되는 어떤 유가공 업계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효진 씨는 자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강점은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네. 16년도에 편입을 하면서 교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교수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학교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행력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생각만 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목표의 성과물을 이루는 편입니다. 네. 셋째, 분석적이고 침착한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 실험실 생활을 통해서 실험 기술을 터득하고 또 각 단계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또 4번째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4가지 강점을 얘기를 했는데 뭐 적응력, 실행력, 뭐 분석력, 뭐 목표 의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연구 개발을 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뭐 4가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 직무만 연결되는 강점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처음에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강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키워드 대신에 주요 역량 키워드를 써서 통일감을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입을 하고 나서 그 학교에 뭐 잘 적응했다라고 했는데 뭐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잘 적응했을지 모르지만 뭐 학점은 본인이 좀 잘 적응 못한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학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대에서는 편입을 준비하면서 전적대 성적과 제가 갈 학교의 전적대 성적과 면접을 보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면서 전적대 성적을 주로 챙겼었지만 편입을 하고 나서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내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 학점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편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있는 학생들과 다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점이 오히려 좀 더 좋게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했던 것이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 대한 학벌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아무래도 평가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학점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어떤 연구실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전문성을 키우기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목이 제일 재밌었고 어떠한 과목이 제일 성적이 안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공 과목에서만. 네, 전공 과목에서 제일 재밌게 들었던 건 어떤 분야예요? 제가 제일 재밌게 들었던 수업은 생명공학 개론이라고 미생물에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제일 성적이 안 좋았던 과목은 뭐 어떤 것이었어요? 제일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은 분자 유전학과 게놈 분석학 이런 유전자 감식에 관련된 부분은 좀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험이 있던데요. 연구 관련 경험이 여기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서울의회에 들어와서 연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경험이 연결이 될지. 대학교 2학년 때 수강 과목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수업 내용 중에 하나는 각 조를 구성하고 또 아이디어 제품을 제시해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발표 수업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1등은 하진 못했지만 2등을 하게 되어서 저희 학교 축제 때 제품 판매 행사에서 직접 판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어떤 제품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했던 제품의 아이디어는 빈초라고 그 콩가루에 묻힌 그 초콜릿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콩가루의 고소함과 달콤한 초콜릿이 만나서 거기에 견과류 같은 것들을 첨가해서 식감을 부여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수상을 한 게 아이디어 때문에 수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실험의 어떤 그런 방법이나 특이점이나 뭐 다른 부분 때문에 수상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제품의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 덕분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상시에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요? 평상시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14년도에 신안산대학교에서 인성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겨울에 인성캠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기자랑 때 각 조마다 기존의 노래를 가지고 안무를 새롭게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가 그 안무를 서로 회의하면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서로가 잘 화합해서 그 안무를 연구한 끝에 장기자랑 때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적도 있습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인성 캠프를 간 건가요? 그 생각으로? 그건 아니지만 창의성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계속 노력을 좀 해오길 바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뭔가를 하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가 있었을 텐데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꼭 찾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제가 신안산대학교 다닐 때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희 신안산대학교 출신이었고 그 교수님의 첫 수업 때 자기 소개를 통해서 자신도 신안산대학교 출신이었고 편입을 해서 교수가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저도 위안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의 꿈을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업 면접은 처음인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서울 연구개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전문성을 쌓고 좀 더 많은 그런 경험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험이나 공부에 중요시 여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한경대학교 생명공학과 강효진입니다. 효진 씨가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세요? 구상한 아이디어는 3가지가 있는데 네, 자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강점은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최근에 그 논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제까지 읽은 논문들은 기능성 유제품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네, 우리 효진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이번엔 먼저. 또 저예요. 네. 그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인데 네. 두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셀프 영상에서 기대가 컸다가 면접에서 좀 아쉬운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앞으로 계속 패턴화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거기에서 처음에 보였던 게 적극성 발랄함 이런 거였는데 전혀 안 보였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반전에서 바로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과 기본 역량을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 했지만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요.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성에 좀 집중해서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창의성도 그렇게 창의적인 시도를 본인은 분명히 했어요. 뭐 콩가루라든가 했는데 그걸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주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네. 자신 있게 얘기라도 좀 하지. 그래서 정말 C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에릭방 오빠도. 네, 에릭방 교회 오빠가 아니라 네. 다른 느낌의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네.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압박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압박을 했을 때 거기에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 압박을 좀 받게 되면 약간의 표정 변화가 좀 있고 뭐 긴장하는 표정도 되게 역력하고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학부생이고 나중에 석사가 되면 자기 논문이나 아니면 뭐 학회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쌓이겠지만 네. 나중에는 그런 것들 좀 잘 정리해서 보다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성적인 부분들을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점수 줘야 되죠? 네. 등급은 그래서 어떤 네, 등급? 저는 한 D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격선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강하시네. 다음에 오시면 네. 아마 별명이 바뀌지 않을까요? 다음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제 이미지하고 에릭방 너무 안 이제 맞아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때는 되게 교회 오빠 인정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에릭방 이제 요즘에 삶이 벗어나나요? 힘들어서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일단 지원 자격은 안 되지만 네. 우리가 그걸 제외하고 면접만 평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그 직무 역량을 좀 충분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C, 네, C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효진 씨 모의 면접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기업 면접을 보다 보니까 좀 많이 겉으로 보기엔 긴장 안 한 것 같은데 속을 다 긴장했었어요.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아니 겉으로 볼 때에도 긴장돼 보였어요. 다리가 후덜덜거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랬군요. 우리 효진 씨 가장 뭐 어려웠던 질문 어떤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창의적으로 제시하라 했었을 때. 저희 이름 짓는 건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놀란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생각났냐고 물어보면 저 되게 밉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삼촌이 창의적인 거 물어보기로 했잖아요. 예, 오늘 네. 제가 역할 맡았죠. 네. 근데 저게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저도 답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막상 당연히 어려웠을 거고 누구나 다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창의 면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 얘기해서 보통 이렇게 끊으려고 그러는데 3가지 얘기했다는 건 그래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게 진짜 머릿속에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뭐라도 얘기해 보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중도에 내가 그냥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하든 못하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을 면접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하지 않게 돼버리게 되면 평가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뭐 창의적이든 창의적이지 않든 일단 끝까지 얘기해보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그 아쉬움이 아까 기대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셀프 영상에서 밝은 걸 보여줬잖아요. 광고 카피를 즉석에 해봐라 그랬을 때 그런 모습 보여줄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노래도 좀 그쵸. 부르면서 이 제품 어때요? 뭐 이러면서 너무 어려운 그런 게 것 같은데요. 기회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을 오늘 전혀 못 보죠. 계속 네.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는 또 인재상 중에 창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게 나오면 속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도 하나 하고 밝은 면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창의성은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효진 씨 좀 잘한 답변 뭐가 있을까요? 잘한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뽑아보라고 한다면 네. 그 관심 있었던 과목이 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웠던 과목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할 때 어쨌든 내가 학부 시절에 관심 있었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연구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미생물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미생물 얘기를 할 때 좀 연결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효 제품 있잖아요. 요구르트나 이런 거에 미생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된 뭐 실험이라든지 관련된 논문을 읽었을 때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연결이 되면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아쉬웠던 답변도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존경하는 인물을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뭐 어떤 인물을 얘기를 해도 좋지만 여자 교수님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 그 분의 업적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같은 대학 출신이고 그래서 위안이 됐다 편입을 하셨고 그래서 위안이 돼서 존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생각해내신 건가요? 존경하는 사람 없다가? 그랬죠. 걸렸군요. 그걸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사실 존경하는 사람 찾기도 젊은 사람들이 찾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눈동자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서 지금 바로 지금 떠올려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구나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시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 영향을 미친 존경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뭐 취업 준비하면서 뭐 궁금한 거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면접 보면서 어려웠던 거나 뭐 질문 의도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 R&D 업무 4가지 제가 좀 영상이 제시됐잖아요. 그 기획 부분에서는 시장 요구 분석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네. 또 과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 관리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영이나 뭐 회계 이런 공부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뭐 시장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마케팅이나 경영 쪽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주요 직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전문성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뭐 생산 비용이나 연구 비용을 고려하고 연구를 하는 거는 좋지만 뭐 그것 때문에 별도로 경영 공부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두 분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회계나 뭐 이런 재무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입사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보완해 나가도 충분한 부분들이고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나중에 입사를 하면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실무자와 관리자. 그럼 실무자 할 때는 그 실무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관리자 할 때는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줄지도 몰라요. 경영을 위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효진 씨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출연하신 분들 보면 셀프 영상이 그 모습 그대로 여기로 왔다 그러면 다 높은 점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진 씨도 오늘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영상에서 내 모습을 좀 잘 보시고요. 나중에 면접 들어갔을 때 그 모습, 특히
근데 이제 앞에 너무 적정이고 요것만 약간만 좀 줄인다 그러면 그게 본인의 모습이고 그게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거예요. 네. 네. 저는 앞서 단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걱정이 많은 편이죠. 네.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요. 네, 면접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 임할 때는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본인의 성향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 좋겠고, 또 연구개발자면 그 회사의 어떤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어떤 직무인 만큼 시장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석사 시절 만약 연구하시게 되면 그런 쪽의 연구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효진 씨가 본인의 면접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 뭐 과정 중에도 자신감이 조금 없어 보였지만 마지막으로 할 얘기 하라고 했을 때 부족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는 모습,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칭찬을 먼저 드리자면 이 컬러가 있는 그리고 네이비 지금 투피스를 입고 왔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겠지만 구두도 되게 낮은 구두를 잘 신고 왔어요. 그래서 직무와 어울리는 그런 컨셉은 잘 하신 것 같고 뭐 안경 쓴 것도 저는 보기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메이크업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면접에서는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해도 문제지만 안 해도 성의 없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의 어떤 그런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메이크업은 좀 기본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효진 씨 어차피 오늘은 이제 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너무 이제 아쉽지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목표하신 대로 진학 잘 하시고 연구 결과 잘 만들으셔서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꼭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